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평균 용적률이 좋은 곳은 사실 일산이에요. 4억 정도의 분담금. 목동 같은 경우는 대지집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학군도 좋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학회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서울 도계위에 있는 부시장님께서도 이번 시즌에 서울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때 참여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재정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유가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모아주택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소규모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계속 신축이 생기잖아요. 신축 빌라. 그렇게 되면 이제 노후도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정비 사업을 그 블럭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못하면 더 이상 못할 거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재건축도 그렇고 특히 재개발도 그렇고 너무 어렵고 무서워요. 그리고 특히 신축을 너무 좋아해서 낡은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도 없는 아파트에 몸테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이제 원인 중에 하나고,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는 상품인 것 같아요. 근데 투자자 분들의 주 연령층이 이제 어르신 분들 처음에 먼저 이제 투자하셨다가 그 다음에 40대들이 이제 내 집 마련 40대 50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0대 영끌 얘기 나오면서 이제 지금 시장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세대인 젊은 분들이 이 상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게 서울 수도권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서울과 이제 1기 신도시 이런 곳에서는 재정비 사업이 아니면 신축이 안 나와요. 특히 서울은 재정비가 아니면 신축 공급이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의하셔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사업성을 꼭 체크해야 되는데요. 최근 서울 재건축 관련 기사들을 체크해보면 대지 지분이 이제 이 정도다 그러면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 이게 제일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30평대가 이제 다른 30평대로 수평 이동한다고 했을 때, 제가 30평을 재건축해서 30평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약 4억 정도의 분담금. 그러니까 1기 신도시라든가 이제 강북구, 도봉구 같은데 노원구 다 마찬가지일 텐데 4억에 가까운 추가 분담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만약에 좋은 단지다. 그러면 사실 추가 분담금이 괜찮겠지만 지분이 좀 적을 수도 있잖아요. 지분이 적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연식이 낡아가니까 추가 분담금이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추가 분담금을 감단하고도 일방 분양분이,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좋은, 주변 신축 시세가 좋은 곳은 재건축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신축이 가격이 좋은 곳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는 게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평균 용적률이 좋은 곳은 사실 일산이에요. 대부분 분당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조건은 만족하거든요. 근데 그 단지가 일반 분양했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은 그런데 일단 저희가 재건축으로만 보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곳은 1기 신도시 중에서는 뭐니 해도 분당 지역이죠. 왜냐면 비싸게 일반 분양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사비 문제예요. 공사비를 더 낮출 수는 없대요. 건설사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원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자금 조달하는 금리 비용도 사실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이런 것들 잘 살펴보셔서 계약을 미리 이제 앞으로 계약하실 것들은 염두하셔야 되고, 뭐 경기도라면 그래도 600 이상, 인천이라면 600 이상, 경기도라면 700 이상, 그다음에 서울은 그래도 800 이상, 강남권이라면 1000에 가까운 공사비를 계약해 놓은 곳들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기억 쏙쏙 하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기 신도시 지금 선도지구 모집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정부에서 공고를 내면 1차 선도지구 모집해서 이제 30년까지 입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배점표 쫙 나왔거든요. 단지를 여러 개 뭉쳐올 것, 세대수가 많을 것, 특히나 동의율 제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선도지구는 무조건 선정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선도지구에 이번에
선정되지 못하시면 다음번 차순위 때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 지금 1기 신도시 중에서 평균 대지 지분이라든가 용적률이 좋지 않아도 참여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건축들이 조금 약간 알려지기 시작하면 정비사업 계획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그땐 정말 사업성이거든요. 용적률, 평균 대지 지분. 이러면 그 명암이 단지 점수들이 가려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1기 신도시는 약간 시세예요. 여기에 재건축 프리미엄이 반영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런 게 반영되기 시작하면 또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선도지구 하시는 단지들 정말 많이 합심하시고 정말 으쌰으쌰 하시더라고요. 꼭 선정되셔가지고 1차에 되시는 게 좀 경쟁률이 좀 적을 것 같고요. 분당 지역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김은혜 의원 등 많은 관계자께서 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조금 더 물량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재건축 목동과 여의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강남 지역은 그냥 뭐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그냥 어나더 레벨이니까 저희가 논의로 하고요. 그냥 있느냐 없느냐의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목동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 정말 좋습니다. 사업성도 좋고 그다음에 입지 여건도 너무 좋죠. 지금 학군도 좋은 그 목동 지역에 신축이 생긴다면 너무 좋겠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순조로울 것 같고요. 목동은 예전부터 그 안전진단할 때 모금할 때부터 그 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합심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척척척척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목동은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목동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주 수요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면 주변의 집값에 자극을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될 때 어느 단지가 먼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되긴 다 될 건데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목동이 재건축이 되면 지금보다 세대수가 한 2배 정도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지가 이제 학교 더 배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그럼 이제 딱 목동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요. 마포에 지금 신축이 쫙 밀집되니까 사실 이번 선거 결과도 의외로 여당이 많이 나왔고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신축 밀집 지역이. 목동이 약간 좀 그렇게 따라간다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여의도는 사실 강남과 여의도는 저희가 분담금이라든가 분양가에 대한 문제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곳이에요. 워낙 좋은 곳에 비싸게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걸림돌이 원조합원, 그러니까 지금 연령이 높으신 원조합원 분들이 그대로 소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좀 강성이세요. 그 부분만 감안하면 사업성 자체는 정말 좋고 분담금 문제라든가 건축비 상승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우려되는 지역은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그래서 사실은 마들역까지가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노원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갭 투자 지역이었어요. 세입자분들이 많이 사시고 이제 투자하기도 여건이 너무 좋고 이제 소액으로 임대 놓으시면 사실은 상승분도 좀 볼 수 있고 이런 아주 인기 있는 투자 지역이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늘려가기에 좋은 여건이 아니고 역전세도 발생했기 때문에 투자금도 늘어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 사실 조금 인기가 조금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으로 보면 이제 학원가가 그냥 교육만 해주는 학원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시 전략까지 봐줄 수 있는 학원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되는데, 입시를 봐줄 수 있는 학원가가 강남의 이제 대치 무조건 압도적인 1위고요. 그다음에 목동, 그다음에 중계동 이렇게 세 군데가 존재를 하는데, 그 강북 지역에서는 그 은행사 거리에 있는 학원가를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은 없고, 지금 현재 입시 제도가 좀 변화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전부 의대를 가고 싶어해요. 의대, 삼수, 사수, 오수를 해서라도. 그래서 초상위권 아이들이 정말 의대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오히려 예전보다는 여전히 들어가기 힘들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서울대 등 유명한 공대라든가 이런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타 지역에서 더 많이 열렸거든요. 교육 여건 생각하시면 또 그런 거 생각하셔서 좀 인프라 하시면 되고, 또 재건축 관심들이 많으신데, 재건축이 여건은 좋지만 아까 말씀한 분담금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약간 지금 주변 시세가 좀 올라와서 좀 시세를 달궈줘야 다시 재건축에 대한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학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학교 공부 선행 정도 봐줄 수 있는 공부 봐주는 학원가,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입시도 같이 봐줄 수 있는 학원가, 그 다음에 이제 재종반까지, 재수종합반까지 있는 학원가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 3대 학원가는 사실 견고할 거예요. 특히 대치동 같은 경우는 정말 유아독존으로 견고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일반 학원가들이 좀 약간 좀 퇴색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지역의 상위권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상위권 아이들이 두터울수록 학군 지역들이 유지가 되는데, 그 동네에 그 상위권 아이들이 자꾸 숫자가 많지가 않게 되면 인근에 있는 더 큰 학원가로 이 학생들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메인 지역으로 더 쏠림이 되는 거죠. 예전엔 동네에서도 학원이 많았으니까 다 레벨도 가능하고 공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같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숫자가 옛날만큼 많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레벨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더 좋은 학원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더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3대 학원가는 사실 더 견고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치동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분당은 지금 현재 연식이 좀 낡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판교로도 많이 수요들이 지금 이전되고 있어요. 여전히 분당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판교로 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판교 가셨다가도 학원이 불편해서 순회동 다시 오시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판교도 자리를 잡은 지가 이제 10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판교의 그 입시 성과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낙생고도 굉장히 성적이 좋고,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선도지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분당은 지금 가장 많은 단지가 선도지구에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가장 의욕적이거든요. 아까 재건축 얘기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성이 가장 좋은 것은 일산이에요. 그렇지만 분양가까지 녹여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좋은 그 재개발지는 1기 신도시 중에서는 무조건 분당이다라고 보는데요. 분당의 신축에 들어선다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선도지구 무조건 참여하셔가지고 잘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은 분당이죠. 천당 안에 분당이잖아요. 새 아파트만 들어서면 됩니다. 근데 분당에 계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는 입지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져 있고 재건축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그렇지만 정비 계획이 다 이제 나오게 되면요, 평균 대지 지분, 그다음에 용적률에 따라서 또 재건축 속도에 따라서 재건축 프리미엄이 생기게 돼요. 프리미엄이 생기기 전에 잘 따져보셔가지고 분당에서도 좋은 단지 선점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평촌은 이제 평촌의 악재였다는 것은 평촌을 둘러싸고, 평촌 신도시를 둘러싸고 계속 신축이 들어섰어요. 안양권에. 범안양권이라고 하는데요. 안양뿐만이 아니라 인덕원, 의왕까지 해서 쫙 신축이 들어섰기 때문에 계속적인 신축 공급이 있었어요. 게다가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옆으로 조금만 가면 인천에 가까울수록 장현지구, 은계지구부터 시작해서 목감부터 시작해서 많은, 특히 백옷도 생각보다 멀진 않거든요. 많은 수요들을 주변에 신축에 빼앗겼어요. 신혼부부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신축에 빼앗기고, 그다음에 과천도 옆에 또 굉장히 크게 신축이 들어서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평촌이 집값이 지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없었는데요. 안양은 여전히 입주 물량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입주 물량이 지금 해소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선도지구 경쟁률은 유리한 편이에요. 예. 2대1이 안 되기 때문에 순탄하게, 사실 그 평촌 옆에 있는 3번이 훨씬 경쟁률에선 지금 신청 단지만 봤을 때는 유리한 편이고요. 평촌도 경쟁률이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응달책방 처음으로 출연했는데요.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오자마자 저희가 연이 닿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오늘은 1주택자 갈아타기, 올해는 갈아타기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갈아타실 분들한테 정말 정규 강의처럼 핵심 쏙쏙 집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갈아타기 좋은 시점이니까 용기 가지시고 비과세 받으시고 갈아타시는 좋은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